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의 일부인데요. 이분의 고민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해서 못하는 건 없는데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진짜 소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막막함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질문이죠. 우리가 다 성실함, 노력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배우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실함이 오히려 나를 길 잃게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스승님의 아주 독특한 해법입니다. 독특한 해법이요? 네, 이 강연에서는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노력이 오히려 진짜 소질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해답이 의외로 재미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와, 노력이 방해가 된다니 이건 뭐 시작부터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 스승님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이 즐거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의 본질부터 짚어봐야겠죠. 왜 열심히 하는데도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을 보면요. 이것저것 다 열심히 했더니 일은 일대로 늘고 몸은 힘든데 정작 이게 내 길이다 싶은 확신은 없는 상태잖아요. 자료에서도 잘하는 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헷갈려 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보통은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만 정해서 끝까지 파봐. 이런 조언을 듣기 마련이죠.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스승님은 진단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열심히 하는 태도가 문제의 뿌리라고 짚어내는 거죠. 열심히 하는 태도가 문제라고요? 네.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성실하게 파고드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내고 저것도 그럭저럭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중간 이상의 결과물은 나오는데 정작 본인조차도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유독 반짝이는 자신만의 소질이 뭔지 알아챌 수가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보통 성실한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내 진짜 재능을 가리는 안개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비유하자면 모든 과목에서 80점은 맞는데 100점짜리 과목은 하나도 없는 그런 학생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80점짜리 과목들이 전부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100점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과목에 집중할 에너지를 뺏어가는 셈이죠. 스승님은 이런 상태가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더라도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하는 공허함만 키운다고 봐요. 진짜 소질이라는 건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는 흔히 그릿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력하는 힘이 성공의 열쇠라고 배우는데 이 스승님의 조언은 이런 인내나 끈기의 가치와는 좀 부딪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강연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지점을 구분해야 해요. 스승님이 말하는 피해야 할 노력과 세상이 말하는 필요한 노력 사이의 차이예요. 아마 스승님은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소질 없는 분야에서 억지로 버티는 고통, 그리고 소질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통. 이 두 가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힘듦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자는 나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힘듦이지만 후자는 힘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성취감과 재미를 동반하는 생산적인 힘듦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힘든 걸 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고통인지 아니면 그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고통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신호가 바로 뒤에 나올 재미인 셈이죠.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노력이 재능을 가린다는 게 단순히 개인의 성실함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교육 시스템 같은 거요. 맞습니다. 스승님도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 특히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스승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은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4년간 그 길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소질이 뭔지 마음껏 탐색하고 또 실패할 자유가 보장되는 일종의 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견의 장이요? 네.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 나는 무슨 과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방식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럼 약간 거대한 뷔페에 들어가는 것과 같네요. 일단 들어가서 이것도 조금 맛보고 저것도 조금 경험해 보다가 내 입맛엔 이게 딱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학은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프리로 열어놓는 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그만두고 저쪽 가서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유연함,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 2, 3년 정도요? 네, 그 정도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더 잘하고 더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그 소질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거고요. 그렇죠. 소질을 발견하는 곳이 대학, 발견된 소질을 심화시키는 곳이 대학원. 이렇게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한번 정했으면 소질이 있든 없든 괴로워하면서 가야 하는 이 경직된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교육 방식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해요. 재미만 좋다가 이것저것 얕게만 경험하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전문성 없는 사람이 될 우려는 없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스승님의 모델이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순 없겠죠. 의학이나 공학처럼 고도로 체계화된 전문 분야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의 유연성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모든 학생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는 거죠. 유연성. 네, 설령 의대에 갔더라도 학생이 중간에 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생명과학 연구에 더 큰 재미를 느낀다. 이걸 깨달았다면 큰 페널티 없이 방향을 전환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탐색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택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이게 시스템 전반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게 스승님 주장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건 거대한 이야기인데 당장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직장인이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막막할 것 같아요. 이 이상적인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강연에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강연의 진짜 핵심이죠. 이미 사회에 나온 우리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스승님의 조언은 아주 파격적이고 단순합니다. 바로 열심히 하지 말고 재미있게 하라는 겁니다. 재미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그냥 웃고 즐거운 그런 가벼운 감정과는 좀 다른 의미겠죠. 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재미는 내 안에 숨겨진 소질을 찾아주는 일종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을 계속 파고들수록 더 흥미진진해지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고 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그게 바로 내 소질과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청신호라는 겁니다. 강연에서도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꾸 재미있어지고 자꾸 더 들어가게 되면 요건 내 소질이 있는 것 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상태가 떠올랐어요. 몰입이요? 네,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경험. 스승님이 말하는 진짜 재미가 바로 그런 몰입의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소질이 보내는 신호죠. 자, 그럼 반대로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버겁고 힘들고 꽉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그건 바로 이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라는 강력한 적신호라고 스승님은 단언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지점이 가장 파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 고비를 넘겨야 성장한다, 벽에 부딪혔을 때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벽을 넘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조언이죠. 스승님은 그 힘들고 막히는 느낌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라고 봅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니 미련 없이 내려놓고 다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아 떠나라고 권하는 거죠. 힘든 건
뭔가 부닥치는 것이고 내 소질과는 조금 먼 것이란 해석이에요. 그래도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다가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메뚜기처럼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불안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듦의 성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소질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매일 8시간씩 손가락에 굳도록 연습하는 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은 내가 사랑하는 곡을 더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다는 재미와 열망에 기반한 힘듦이죠. 아, 이건 스승님이 말하는 피해야 할 힘듦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재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반면 피아노에 전혀 흥미가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앉아서 1시간 버티는 건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스승님이 말하는 건 바로 후자와 같은 힘듦을 감지했을 때 용감하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목표를 향한 건강한 어려움과 방향 자체가 잘못된 데서 오는 소모적인 고통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재미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안에서 만나는 역경은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나침반이 아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억지로 버티는 건 미련한 일이다. 결국 노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메시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의 대상을 제대로 찾으라는 거죠. 물 만난 고기는 헤엄치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죠. 그냥 할 뿐인데 저절로 실력이 늘죠. 우리도 각자에게 그런 물과 같은 분야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노력과 재능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강연의 핵심 질문과 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해 지쳤습니다. 저의 소질은 어떻게 찾고 개발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스승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려는 당신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강박 대신 재미라는 신호를 따라가세요. 여러 가지를 가볍게 시도해보다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재미가 느껴지고 더 파고들고 싶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힘들고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길이 아니라는 신호이니 미련 없이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결국 재능이란 땀 흘려 억지로 만들어내는 조각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보물과 같다는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치게 했던 것이 어쩌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의 잘못된 노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걸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의무감이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일과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는 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만약 스승님의 조언처럼 재미가 당신의 진짜 재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면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